안녕하세요. 비커밍입니다. 오늘은 공유경제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 택시 업계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킨 카카오 카풀 승차 공유 서비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빈방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책을 대여해주는 도서관, 그리고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등 이런 공유경제가 무엇이며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 공유경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물품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주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서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 물품은 물론 생산 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 소비를 말합니다. 세계 공유 경제 시장 규모를 보시면 점차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유 경제에 네 가지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원의 희소성이죠. 그리고 높은 내구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이컵 같은 경우는 약하니까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없고, 책같이 그 정도의 이제 하드한 내구성을 가져야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죠. 그리고 일단 대여해주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호 신뢰가 필요하므로 이런 신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민들이 주축인 경제활동입니다. 부자들은 공유하지 않죠. 대부분 이제 소유를 하니까 이제 이거의 주축인 거는 서민들인 거죠. 공유경제는 예로부터도 있었어요. 20세기 이전에는 품앗이나 두레로 노동력을 공유했었고, 근데 20세기 들어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물건의 희소성은 감소되고 소득수는 향상되었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고 이제 소유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이르러서는 저성장에 따른 가계 소득이 하락이 됐고요.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인터넷 확장으로 인해서 SNS 사회 관계망이 성장돼서 서로 간의 상호 신뢰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침체, 환경 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요. 중간에 공유 경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자가 있고 이용자가 있죠. 이 공유 경제 플랫폼은 자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여자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여자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 스스로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결해 주는 것들을 통해 각각의 이제 연결고리로서 빅데이터가 쌓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중에 수익 창출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용자는 소유하지 않고 대여해서 전략할 수 있고요. 대여자는 자기가 쓰지 않는 것들을 대여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뢰를 확보한 공유 서비스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버인데요. 우버의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일단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운전기사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길가에서 그냥 타버리는 택시보다는 어쨌든 카카오 택시로 불러서 택시를 타면 내가 이 택시를 탔다는 이력이 남죠. 그만큼의 뭔가 안정성을 갖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빅메이커 이 세 개의 업체보다 기업 가치가 우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우버는 차 한 대 보유하지 않고도 이렇게 기업 가치가 높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말씀드릴게요. 이것 역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전에 이용했던 사람들의 평가와 후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익명성에서 오는 불안감과 정보의 빗대증을 인터넷을 통해 해소되고 있는 거죠. 에어비앤비 역시 방 하나 소유하지 않고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힐튼은 넘어서는 기업 가치를 보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투자도 활발한데요. 그 공유경제 투자 예시로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차를 소유하지 않고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소프트뱅크는 이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합니다. 대륙별 독과점 체제를 구축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우버, 디디충, 그랩 여러 가지 이런 차량 공유 업체에 투자를 크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CD를 사거나 소유하거나 MP3를 다운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갖지 않아도 워낙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듣죠. 그러니까 아예 시장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예측한 이제 큰 업체들은 아마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크게 하는 거죠.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이런 단기 렌트가 수익률이 높자 이렇게 실거주를 대상으로 한 장기 렌트의 수익률보다 높으니까 주인들이 대부분을 단기 렌트로 설정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주택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장기 렌트비 역시 상승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각국의 정부는 숙박 공유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버 역시 이런 서비스의 등장으로 원래 이제 기존의 택시 기사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평균 10% 하락이 되고요. 그리고 우버 기사 역시 저연봉입니다. 근데 이런 공유 플랫폼은 유휴 자원을 이용을 해서 시간 노동들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개념으로 메인 잡이 있는 상태에서 부가소득을 정도 올리는 것이지 이렇게 공유를 한다는 이런 서비스들을 메인으로 가져가기에는 크게 큰 메리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가적 소득 이 정도를 이제 겨냥하고 접근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자동차 수요도 줄어들어서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판매 감소 폭이 점차 이렇게 커지는 이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서 변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작용까지 말씀드렸고 현재 서비스 중인 공유 경제 예시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공간 공유, 이제 쉐어하우스라고 있는데요. 침실은 각자 있고 그의 공간은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앞으로 1인 가족이 증가하니 점차 이제 더 확대되는 추세고요. 공통 감신사로 모일 수도 있어서 정보 제공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홀로 산 여성들은 안전 문제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이렇게 나와서 사는 원룸보다는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 위웍도 예전에는 1인 사업가들이 커피숍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회의실도 제공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는 내부 공간을 새롭게 바꿔서 가치를 높인 다음에 재임대하는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 모두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차하지 않은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대를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운전자에게 주차 공간을 빌려주고 주차 요금을 받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만 내가 안 쓰는 시간에 어떤 연계를 해서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시간 동안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재능 공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 그리고 차량 공유.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을 장기로 가요. 그러면 공항에 장기 주차된 것들을 빌려주는, 그 차를 빌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내가 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에 내 차를 많이 그냥 세워놓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세워놓지만은 아깝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해주고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내가 많이 안 입는 옷들을 공유해서 서로 이제 빌려주고 빌려 입는. 그래서 잘 안 입는 옷들을 융통해서 작지만 어쨌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교재가 굉장히 비싸대요. 그런 교재들을 반값에 빌려주는 서비스. 그리고 푸드 같은 것도 뭐 안 먹는 것들이 있고 막 유통기간이 긴박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기부할 수 있고, 그리고 공유 냉장고처럼 내 지역 주민에게 내가 안 먹는 음식들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그들에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냥 안 써서 버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눔, 이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공유 경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고 내용 보시면 또 역시 이렇게 참고한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포스팅하고 이렇게 유튜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